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재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일 오후 4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이 사랑은 함께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함께 살지 않는 관계. 그럼에도 분명 사랑이었던 이른을 넘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은희 73.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고 집은 갈수록 넓어지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또 같은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변화가 생긴 건 3달 전부터였습니다. 우연히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오래된 벤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그 벤치는 햇볕도 적당히 들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은희는 그날부터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그곳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되면 집안의 정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그것은 하루가 저물기 전 아직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쯤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벤치에 또 다른 사람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7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원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는 시간이 정확히 은희와 같았던 것입니다. 오후 4시,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남자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은희가 먼저 도착하면 남자가 뒤따라왔고 남자가 먼저 앉아 있으면 은희가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공원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 올 것 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당장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라디오 일기예보에서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온다고요. 남자는 무릎 위에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짧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공원의 핀 꽃 이야기,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이야기. 깊은 얘기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자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영호입니다. 올해 71예요. 은이라고 합니다. 73이고요. 이름을 아는 순간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가 아니라 영호 씨가 되었고 은희도 그 여자가 아닌 은희 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네. 남편을 2년 전에 보냈어요. 영우 씨는요?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온다는 것을. 너무 조용한 집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해서. 자식들은 있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다들 바쁘죠? 은희 씨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들 둘인데 각자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영호는 가끔 따뜻한 커피를 2잔 들고 왔고, 은희는 집에서 만든 떡을 싸왔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건 관계가 한 단계 깊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평소보다 10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와서 조금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이미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니, 불안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늦었네요. 은희의 말에 영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은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오는데 왜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그때 은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연히 이 시간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영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게 우연인가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희 씨를 본 뒤로는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오래된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벤치는 더 이상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공원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오후 4시의 벤치는 변함없었습니다. 은희와 영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한 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작은 보온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생강차예요. 어머, 생강차를요? 아내가 생전에 자주 끓여주던 겁니다.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은은한 생강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떨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깨우는 일이니까요. 저도 오늘 떡을 좀 만들었어요. 영호 씨 드시라고요. 은희가 보자기를 풀자 정갈하게 썰어놓은 백설기가 나타났습니다. 영호는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이 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차와 떡을 나누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씨, 혹시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영호는 라디오에서 손을 떼고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나이에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해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니까요. 하지만요.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혼을 생각했지만 함께 살 수 없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영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요? 자기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했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다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만은 그대로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집을요. 그 말에 은희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내의 모든 게 남아 있습니다. 가구 배치도, 찬장 속 그릇도, 옷장 속 옷들도 전부 그대로예요. 저는 그걸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함께 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은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매일 이곳에 나와 자신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지를. 저도 비슷해요. 은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아라.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요. 그럼 은희 씨도 네. 저도 그 집을 떠날 수 없어요.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실이 묘한 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매일 이 시간, 이 벤치에서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영우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함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 선택은 서로의 삶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영호의 말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재혼은 아니었습니다. 동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벤치에서 만나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져도 두 사람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영호가 방석을 가져왔고 바람이 센 날에는 은희가 무릎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아픈 날은 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그런 날엔 벤치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은희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매일 공원 간다면서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친구 하나 생겼어. 친구요? 남자친구예요? 그냥 친구야.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럼 뭐예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야. 말동무? 딸은 석연치 않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지만 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이의 외로움과 이 나이의 사랑을.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공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 영호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라디오 대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국화요. 공원 입구에서 파는 걸 샀습니다. 왜요? 오늘이 은희 씨를 처음 본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날짜를 영호가 기억하고 있다니. 어머, 그랬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요. 은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소박한 들국화였지만 그 어떤 장미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영우 씨. 제가 더 감사하죠. 은희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냥 혼자 집에만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그날 평소보다 오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그런데 며칠 뒤 영호가 평소와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은희 씨, 제 집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집에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암묵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십니까? 다음 날 은희는 영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여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기 액자 보이시죠? 영호가 거실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호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영호는 주방으로 가서 찻잔을 꺼냈습니다. 이 찻잔도 아내가 쓰던 겁니다. 이 식탁도 저 소파도 전부 아내가 고른 거예요. 은희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물건에 이야기가 있었고 모든 공간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희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집을 떠날 수 없는지를요. 이해해요. 이 집은 영우 씨 아내분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킬 겁니다. 아내와의 약속이니까요.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문은 가까워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함께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희 씨, 네, 제가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건 은희 씨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희는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만의 방식인 거죠. 우리만의 방식. 네, 재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지만 분명히 함께하는 관계.
그런 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70대 남녀가 매일 만나면서도 함께 살지 않는 관계를.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해요. 영호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벤치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지만 은희는 우산을 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도착했을 때 영호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런 날도 오시네요. 영우 씨도 오셨잖아요. 두 사람은 우산을 나란히 받쳐들고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고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은희 씨, 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우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 말해도 될까요? 뭐요? 저는 은희 씨를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은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은 처음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저도 영우 씨를 사랑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매일 이렇게 만나는 거, 그게 저에게도 사랑이에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은희와 영호는 거의 빠짐없이 오후 4시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전화로 안부를 전했고 그런 날엔 서로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라디오를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실린 가사가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노래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곡입니다. 그래요? 네, 매일 저녁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예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듣고 싶더라고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 씨 덕분입니다. 은희 씨를 만나고 나서 아내와의 추억이 슬프지만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워도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희는 영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했는데 요즘은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라요.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공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희가 일어서려 하자 영호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내일도 오시죠? 당연하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올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은희 씨가 오는 한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후 4시가 되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남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은희와 영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부르든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재혼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늘 상대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이 70을 넘긴 두 사람이 찾아낸 그들만의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함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같은 이름을 쓰지 않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서로를 기다리고 만난다면 그것도 충분히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은희와 영호는 각자의 약속을 지키며 동시에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후 4시 공원 벤치에서 만난다는 약속. 그 약속만으로도 두 사람의 하루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후 4시는 하루가 저물기 전 아직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였으니까요. 재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매일 만나기를 기다리는 설렘이니까요. 오늘도 공원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관계든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나요? 혹은 이런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